홍명보가 내일 돌아옵니다. 유럽 출장에서 2명의 유럽 코치를 찾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는데 그 결과가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벌써 2명의 스페인 코치 이름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없어도 되겠다. 도리어 방해만 될 뿐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는 이임생 이사의 주장처럼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을 만드는 일에 치중하겠다고 뒷짐질 판입니다.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일부에서 2명의 유럽 코치 이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감독급 코치라는 전술 코치와 대단한 경력의 피지컬 코치로 인정할 만합니다. 전술 코치로는 셀라데스 전 발렌시아 감독이고 피지컬 코치로는 파코 디 미구엘 코치입니다. 이 명단은 홍명보가 29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축구 팬들은 셀라데스 감독에 대해 홍명보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1975년생으로 스페인에서 연령별 감독을 수년간 역임하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페르난도 이에로 감독을 보좌한 수석 코치를 했습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 수석 코치와 2019년부터 발렌시아 감독을 지냈습니다. 당시 이강인을 지도하면서 챔스리그 16강까지 이끈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와 감독 경력으로 보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코치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진 파코 디 미구엘 코치의 경력도 상당합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리버풀의 피지컬 코치로 350게임을 치루었습니다. 이후에 인터밀란, 첼시,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 뉴캐슬, 에버튼, 셀타비고를 거쳤습니다. 지난 5월 셀타비고 팀을 떠나서 현재는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구엘 코치도 국적인 스페인으로 셀라데스 감독과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셀라데스 코치 이름은 갑자기 인천 유나이티드의 차기 감독직 접촉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인천 유나이티드가 감독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 감독이 다른 곳과 연결이 되었다. 미안하게 되었다라며 감독직을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감독이 이강인과 관계가 있는 셀라데스 감독이라는 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대화가 끊어진 시점이 홍명보가 스페인을 방문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표팀 코치 선임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루트를 통해 셀라데스 감독이 대표팀의 전술 담당 코치로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축구계에 퍼졌다고 합니다. 피지컬 코치로 선임되었다는 미구엘 코치도 셀라데스 코치와의 연관성과 업무 효율 때문에 쉽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축구계에서는 감독급 코치의 선임으로 홍명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잠재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는 홍명보 개인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홍명보는 이 2명의 코치 임명을 크게 자랑하면서 축구 팬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 커뮤니티에는 셀라데스는 대표팀 감독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대표팀이 로또를 맞은 것 같다. 홍명보보다 셀라데스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축구 팬들은 왜 굳이 홍명보를 선임하려고 고집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감독 선임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높은 연봉을 핑계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30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여기에 감독급 코치 셀라데스와 최고의 경력을 가진 미구엘 코치까지 선임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연봉을 지출할 것이라면 외국인 감독과 그 팀원까지 모두 선임하고도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 기술 철학 때문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대표팀이 기술 철학이 없어서 이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홍명보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 2명의 유럽 코치와 잘 해보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홍명보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네덜란드 위트헤르트 감독을 지낸 두 샤트니에를 전력 분석 코치로 현 울산 HD의 이케다 세이고를 피지컬 코치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브라질 월드컵 결과가 예선 탈락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코치들도 불편하게 팀을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홍명보는 당시 전력 코치인 샤트니에 코치를 너무 늦게 선임한 것을 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의 유럽 코치를 일찍 선임했다고 자랑할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 홍명보의 29일 기자회견이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현재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날 것이고 결과에 따라 정몽규의 퇴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홍명보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임생 이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임생 이사의 그동안 내뱉었던 발언과 축구협회의 입장문이 도리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축구협회의 이임생 이사가 경찰에 정식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이임생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가 위계와 위력을 사용했다는 자세한 혐의가 담겨져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주호 의원이 폭로한 것만으로도 이임생 이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홍명보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축구협회가 긴 입장문을 통해서 과정을 설명했지만 도리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구구절절 어쩔 수 없이 면접이나 절차를 생략하게 되었다는 정황은 길게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어긴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발장에도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위임받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안을 결정한 이임생 이사가 홍 감독을 선임했다. 이 과정은 축구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위계와 위력을 사용해 협회의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이임생도 수차에 걸쳐서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있는 문체부는 승부조작의 기습 사면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감사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와 언론 보도된 사안부터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난 내막이 줄줄이 터질 상황입니다. 홍명보는 오늘 귀국하려고 했으나 항공편에 문제가 생겼다며 내일 귀국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공항을 빠져나가겠다고 공지를 띄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은 축구협회가 K리그 감독 빼가기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었으며 앞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도 K리그1 울산 HD의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협회는 프로구단 소속 감독과 코치들을 마음껏 대표팀으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지도자를 잃은 K리그 구단들은 협회의 일방적인 행정 아래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독소 조항이라며 거세게 비판해왔습니다. 홍명보도 역시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며 예전처럼 K리그 감독들을 대표팀으로 데려오는 것은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 축구 팬들은 홍명보는 통과시키고 이 난리를 친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왜 홍명보 선임은 밀어붙였냐는 지적입니다. 홍명보를 빼올 때까지 잘 써먹다가 이제 와서 사무나 운운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올 만합니다. 2명의 유럽 코치가 왔다고 해서 홍명보가 그대로 감독으로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잡고 나가야 합니다. 정몽규와 이임생, 홍명보는 물러나야 합니다.